실력정석 25단원 연습 문제 풀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0 이상 1 이하인 실수 x에 대하여 함수 fx를 이렇게 경우가 나눠집니다. 만약에 x가 유리수라면은 그거는 그대로 변함없이 그 수를 내보내지만 x가 만약에 무리수라면은 1에서 그 무리수를 뺀 숫자를 결과로 한다고 하네요. 자, 이렇게 정의할 때 다음을 구하여라 라고 했는데, 자, 1번은 간단합니다. 1번 같은 경우는 자, 2분의 1이 유리수이므로 얘는 f 2분의 1은 2분의 1이니까 따라서 f 2분의 1은 2분의 1이 됩니다. 이건 그냥 2분의 1이 됩니다. 그 다음에 역시 2번 또한 계산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루트 2분의 1은 무리수이므로 f 루트 2분의 1은 f 1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이고, 자, 이건 역시 1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 또한 역시 무리수이므로 여기는 이제 1 빼기 루트 2분의 1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루트 2분의 1이 되겠지요. 자, 이제 3번의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3번이 좀 중요한데, 자, 이렇게 나와 있어요. x가 현재 유리수인지 무리수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x가 유리수일 때와 무리수일 때 나눠서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될 때는 자, x가 유리수일 때 이렇게 이제 문제를 풀어보고 무리수일 때도 문제를 풀어보면 되겠습니다. x가 실제로 유리수라면은 fx는 x가 될 것이고 f1-x는 1-x가 될 것입니다. 왜냐면은 1-x 또한 유리수가 될 테니까요. 그리고 f랑 f를 합성한 x 또한 역시 그냥 x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이대로 풀면 돼요. 이렇게 대입을 해서 풀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의심이 되니까 x가 무리수일 때도 한번 나눠서 한번 풀어봅시다. 그러니까 x가 무리수가 되니까 fx는 당연히 1-x가 되고 f1-x는 무엇이 되냐면은 1-x가 됩니다. 1-x가 아니라 이거는 x가 됩니다. 그리고 x는 계산을 해보면은 f 1-x랑 똑같고 얘는 x랑 똑같죠. 이거를 역시 여기다가 다 대입을 해주면은 여기 결과랑 x가 유리수일 때의 결과와 x가 무리수일 때의 결과가 똑같이 나오게 됩니다. 직접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2번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함수 fgh가 다음을 만족할 때 상수 a, b의 값을 구하여라 라고 했는데, 자, 여기서 이쪽 부분에 한번 주목을 해봅시다. 이쪽 부분에 합수의 함성은 무슨 법칙이 성립하냐면은 합성은 결합 법칙이 성립합니다. 그러니까 괄호 순서를 바꿔줘도 상관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h랑 g, f 이거는 뭐랑 똑같냐면은 h랑 g를 먼저 합성하고 그 다음에 f를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므로 bx 플러스 3이라는 녀석은 h랑 g를 합성한 거에다가 fx를 넣은 거겠죠. 근데 이거는 뭐가 되냐면은 h랑 g를 합성한 거에다가 마이너스 x 플러스 a를 대입한 거고, 여기 보면은 이렇게 나온대요. x를 넣었더니 h랑 g랑 합성해서 x를 넣었더니 2배를 해준 다음에 더하기 1을 한대요. 그럼 얘는 뭐가 되겠습니까? 2배를 해주겠죠. 누구를?
마이너스 x 플러스 a를 2배를 해주고 여기다 더하기 1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즉 나오는 결론은 뭐냐? bx 플러스 3이라는 녀석은 마이너스 2x 플러스 2a 플러스 1이 되고 따라서 a는 1, b는 마이너스 2가 되겠습니다. 개수비교법이죠. 이거는 개수비교법으로 해결이 가능합니다. 다음 25-3번 실수 전체의 집합 R에서 A하고 B는 R의 원소 즉 A하고 B는 실수고 이때 이렇게 될 때 두 집합 A, B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라고 됐네요. 자, 첫 번째 이거임을 증명하라 라고 했네요. 자, 우리가 증명해서 이제 포함관계를 증명할 때 이걸 증명하는 거는 어떤 거랑 똑같느냐? 자, 이 명제를 증명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A의 원소라면은 B의 원소도 된다라는 걸 증명하면 되겠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X가 A의 원소라는 거는 X는 무엇을 만족하느냐? fx는 x를 만족하는 녀석입니다. 여기서 양쪽에 f를 넣어주면은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얘는 또 여기 있는 성질에 의하여 똑같이 x가 될 겁니다. 근데 이 성질을 만족하는 녀석은 다 뭐라고 했습니까? B원소라고 했죠. 그러니까 A의 원소인 x를 뽑았더니 B의 원소도 된다고 했으므로 따라서 모든 A의 원소, 어떤 의미의 A의 원소를 뽑는다 하더라도 B의 원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A의 모든 원소는 B에 속하니까 A는 B의 부분집합이 되겠죠. 이렇게 증명을 하면 되겠습니다. 2번. 자, A가 마이너스 3일 때 B를 구하라고 했네요. 그 말은 뭘 만족한다는 거냐면은 F-1은 마이너스 1을 만족하고 F3은 3을 만족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해석도 가능하겠죠. fx는 x의 두 근이 x는 마이너스 1과 3이라는 거예요. 얘를 한번 풀어보자는 거죠. 이걸 한번 풀어봅시다. fx는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이고 얘가 x라고 했으므로 자 2차 방정식 x제곱 더하기 a-1x 더하기 b는 0이 나옵니다. 근데 이것의 두 근이 마이너스 1과 3이라고 했으므로 근과 개수와의 관계를 이용하여 a와 b를 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a는 무엇이 나오냐면은 마이너스 1이 나오고 b는 마이너스 3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fx를 구할 수 있죠. 자, 따라서 fx는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이라는 식이 나옵니다. 이런 2차 식이 나와요. 2차 함수죠. 근데 어쨌든 저희는 집합 b를 구하고 싶은 거거든요. 여기서 일단 1번 결과에 의하여 이 b는 마이너스 1과 3을 가지는 것은 분명합니다. 네, 이거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보이죠. 이게 끝이 아니기 때문에 b의 원소가 되는 걸 찾는다는 것은 fx가 x가 되는 걸 찾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fx가 이거라고 했으므로 x제곱 마이너스 x3 이렇게 f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이 x가 되는 걸 찾는 거랑 똑같은 거고 얘는 여기다 대입을 시켜주면 어떻게 되냐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에 제곱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은 x가 됩니다. 근데 얘를 전개를 하지 않고 여기만 풀어주면은 여기 부분만 풀어줍시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의 제곱 마이너스 x제곱이 됩니다. 이거는 0이고 얘가 인수분해가 되겠죠. 합차 공식에 의하여 인수분해를 하면은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 x제곱 마이너스 3이 됩니다. 자, 이게 0인데 여기에서 여기는 이미 근이 나온 거죠. 여기는 이미 b가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은 마이너스 1과 3이겠죠. 여기 있는 걸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그렇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을 추가시켜준 것이 바로 b의 집합 b가 되겠습니다. 즉 b는
마이너스 1, 3 여기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을 첨가해준 집합이 되는 거죠. 다음 25-4번 집합 ABC에서 자 F랑 합성했더니 항등함수가 되는 함수 이거의 개수를 구해라. 항등함수라는 거는 자기 자신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집어넣은 대로 나오는 걸 항등함수라고 합니다. 항등함수라는 거는 fx를 x 자 이걸 만족한 함수를 항등함수라고 하고 항등함수의 종류는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합성을 해서 자기 자신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A가 바로 A로 가고 B가 이렇게가 아니라 자 집합 자, 여기 A가 있고 여기도 A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A, B, C, A, B, C가 있는데 A가 만약에 A로 가고 B가 만약에 B로 가고 C가 만약에 C로 간다면 즉 A, F 그 자체가 항등함수가 되면은 다시 합성해도 항등함수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되는 경우 말고 한 가지를 더 구한다라고 하면은 즉 한 번 거쳐서 원래대로 돌아오려면은 요 셋 중에 두 개를 골라 그 둘을 서로 크로스 시켜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A가 처음에 F를 만나서 B로 가요. 근데 어차피 다시 한번 F를 만나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B가 다시 A로 가겠죠. 반대로 B는 A로 갔다가 다시 B로 갈 것이고요. C는 당연히 그냥 그대로 C로 가겠죠. 이런 식으로 이 셋 중에 두 개를 잡아서 그 두 개를 크로스 시켜주면은 뭐가 되냐면은 합성했을 때 항등함수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가 몇 가지가 나오냐면은 세 가지가 더 추가가 돼요. A, B가 크로스 되는 경우, A, C가 크로스 되는 경우, B, C가 크로스가 되는 경우. 그리고 자기 자신이 항등함수인 경우 한 가지. 그래서 총 몇 가지가 나옵니까? 네 가지. 답은 네 개가 되겠죠. 그럼 세 번에서 합성하는 경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두 번에서 합성할 경우는 이 두 개를 서로 크로스 시켜주는 거예요. 세 번에서 합성이 되려면은 이거 세 개가 꼬여 있으면 됩니다. 세 개가 꼬여 있으면은 세 번 합성해서 원래대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죠? 자, 다음 5번 두 함수 자 이것이 모든 실수 x에 더하여 이거를 만족할 때 자 우리가 함수의 합성은 일반적으로 교환 법칙이 항상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항상이 아니라는 거야. 항상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는데 이번엔 어떻게 하는 거냐? 되는 경우를 만들어 보라는 거예요. 되는 경우를. 그럼 천천히 하면 됩니다. 좌변의 경우는 g fx이고 fx가 저거이니까 g x제곱 플러스 1이고 얘는 풀면은 a x제곱 플러스 1 플러스 b가 됩니다. 그리고 우변은 f gx이고 f gx가 ax 플러스 b이므로 얘는 ax 플러스 b의 제곱 플러스 1이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뭘 찾는 거냐? ax 제곱 플러스 1 플러스 b가 뭐가 되는? ax 플러스 b 제곱 플러스 1이 되는 자 이것이 항등식이 되도록 a와 b를 결정해 주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이거는 뭐 전개를 해서 그러니까 미정계수법인데 미정계수법은 두 가지가 있었죠. 미정계수법은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수치대입법, 하나는 계수비교. 계수비교를 하는 게 조금 편할 수도 있는데 수치대입을 해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수치대입을 하더라도 뭔가 적당한 식은 구할 수 있는데
그렇게 깔끔한 식은 안 나올 것 같네요. 개수 비교를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다음. 자, 오른쪽 그림은 함수 y는 fx의 그래프이다. 자, 단 x가 2보다 작거나 x가 19보다 클 때는 fx가 0보다 작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계속 0보다 다 작은 겁니다. 이때 자 이렇게 하래요. 이거를 구하래요. f를 4번 합성해서 16을 구하라네요. 천천히 합시다. 그러면은 F16은 뭐가 됩니까? F16은 구해봤더니 자 16이 여기 있네요. 16은 6이 됩니다. 그리고 F6은 뭐가 됩니까? F6은 구해봤더니 4가 되네요. 그리고 F4는 뭐가 됩니까? F4는 2가 되네요. 그리고 F2는 뭐가 됩니까? F2는 0이네요. 그래서 답은 0입니다. 이렇게 쉽게 천천히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거 이제 2번 같은 경우에요. 2번. 자, x 플러스 2가 뭐가 되고 싶냐면 4가 되고 싶대요. 이때 이걸 만족하는 x 값을 구하라고 했는데, 자,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여기 안에, 그러니까 즉 fx 플러스 2라는 게 무엇이 돼야 4가 나온지를 확인해 보면 될 것 같아요. 4라는 거는 여기 있습니다. 4가 나오게끔 하는 x 값은 6과 11과 15와 17이 되겠죠. 그러니까 fx 플러스 fx 플러스 2라는 녀석은 6 또는 11 또는 15 또는 17. 자, 이 네 가지 숫자 중에 하나가 돼야 됩니다. 근데 보면은 지금 fx 그래프를 보면은 6을 절대로 넘지 않습니다. 6이 최대값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11, 15, 17은 될 수가 없습니다. 6밖에 안 되니까 우리는 fx 플러스 2가 6이 되는 x값만 구하면 되는데 그 x값이 뭡니까? x값이 f8, 8하고 16입니다. 8하고 16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x는 6과 14. 답은 6과 14입니다. 7번. 두 함수 fx는 ax 플러스 b, gx는 x 플러스 c가 자 이거 이렇게 만족할 때 이것의 값을 구하라고 했네요. 그러면은 fx와 gx를 일단 구해보라는 건데 여기서 천천히 한번 해봅시다. 먼저 fgx는 fx 플러스 c이고 얘는 a x 플러스 c 플러스 b가 됩니다. 근데 이거는 ax 플러스 ac 플러스 b인데 얘가 뭐랑 똑같아야 되냐면은 2x-3이랑 똑같아야 됩니다. 그럼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결론 a는 2가 되고 a가 2니까 2c 플러스 b는 마이너스 3이 돼야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f 인버스 3이 마이너스 2라는 거는 f-2는 3이라는 뜻과 똑같으니까 f-2는 또 어떻게 됩니까? f-2는 마이너스 2a 플러스 b가 되겠죠. 근데 a는 2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4 플러스 b가 되고 이게 3이 돼야 됩니다. 따라서 b는 7, b가 7이니까 c는 마이너스 5가 되겠네요. a는 2, b는 7, c는 마이너스 5가 되니까 이제 a, b, c를 다 구했고 a, b, c를 다 구했으니까 우린 여기 있는 값도 구할 수 있겠죠. 자, 근데 여기서 한번 봅시다. 자, 따라서 우리가 완성시킨 fx는 2x 플러스 7이 되고 gx는 x 마이너스 5가 됩니다. 자, 여기서 g 인버스 f-2를 구해야 되는데 자 f-2는 g 인버스 3이랑 똑같습니다. 얘를 어떻게 구하냐? 자,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는 k라고 놓고 이 k를 구하는 쪽으로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역함수에서 역함수 함수값을 구할 때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렇게 놓으니까 어떤 변형이 가능해지냐? 3은 gk가 돼요. 근데 gk는 뭡니까? gx가 x-5니까
k-5가 됩니다. 따라서 k는 8이 되는 거죠. 이런 식의 여기 는 하고 이런 k를 놓는 거, 역함수에 대한 함수 값은 는 k를 놓고 이 k 값을 구하는 식으로 바꾸는 거가 중요합니다. 역함수식을 구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역함수는 생각보다 많이 어렵습니다. 역함수를 구하라고 하면은 단순하게 y는 x를 바꾸면 된다고 하지만 실제로 y는 x를 바꿨을 때 제대로 나오는 경우는 많이 없습니다. 물론 지금은 배우는 함수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나오는 편이지만 웬만하면은 역함수를 직접 구하지 않고 문제를 푸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25-8번 fx는 x세제곱 마이너스 6x제곱 플러스 12x. 자, 이것이 역함수가 존재한다네요. 이때 이것의 모든 근의 합을 구하라고 했는데, 자, 어렵지 않습니다. f 인버스 8x가 결국 뭐가 되는 거냐? 2x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양쪽에 f를 취해 주십시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8x는 f2x가 되겠죠. 그런데 f2x는 또 어떻게 됩니까? 여기다가 2x를 대입하면 되겠죠. 8x 세제곱 마이너스 24x 플러스 24x. 여기가 24x 제곱이네요. 자,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8x만 넘겨주면 돼요. 그래서 어떻게 나오는 거냐면은 8x 세제곱 마이너스 24x 제곱 플러스 16x는 0이라는 게 나오고, 이것의 모든 근의 합을 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몇 차 방정식이죠? 3차 방정식이죠. 3차 방정식에 모든 실근의 합 뭐로 표현이 됩니까? 마이너스 2분의 b, 즉 마이너스 3이 되겠죠. 근과 계수의 관계를 쓰면 바로 풀립니다. 마이너스 3이 아니라 3이 됩니다. 3.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쓰는 거예요. 3차 방정식 근과 계수와의 관계, 근과 계수의 관계, 뭐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게 나오죠. 알파하고 베타하고 감마, 즉 여기에 세 근은 뭔지는 모르지만 모든 근의 합 정도는 빨리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음 9번 fx의 역함수가 존재하고, 자 gx가 이렇게 되는데, 자 이 문제가 많이 중요합니다. 이거 은근히 많이 못 풀어요. 자 봅시다. 먼저 1번 f 인버스 제로가 5라는 거는 무슨 뜻이냐? f5가 0이라는 것과 똑같습니다. 자, 이 사실 알려주고 이때 g 인버스 제로를 구하래요. 그런데 역함수 값을 구할 때는 항상 k로 두고 문제를 푸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은 gk는 0이 되는데, 자 gk는 뭐랑 똑같냐면은 f2k 플러스 1과 똑같습니다. 왜냐면은 gx가 f2x 플러스 1이니까요. 근데 여기에서 얘가 0이 되는데 f5가 0이라는 거 알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 있는 2k 플러스 1이 뭐가 돼야 됩니까? 얘가 5가 돼야겠죠. 그러니까 k는 뭐가 될 수밖에 없으니까 k는 2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2번인데, 자 봅시다. 2번 이렇게 생각을 해요. 자 g 인버스 x를 f 인버스 x에 관한 식으로 나타내라고 했는데, 현재 gx는 f 2x 플러스 1이라는 식을 만족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거는 항등식이에요. 그러니까 x에다가 어떤 걸 대입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x를 g 인버스 x로 치환을 할 거예요. 치환. 문자를 치환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때 g 인버스는 역함수 역할을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가 됩니까? 여기는 x가 되겠죠. 원래함수와 역함수를 합성을 하면은 사라지는 거는 당연한 겁니다. 이건 역함수의 정의입니다. 그리고 f 2 곱하기 g 인버스 x 플러스 1이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알고 싶은 건 이거예요. 그럼 f라는 게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즉 f를 넘겼으면 좋겠어요. 그럼 넘기면 됩니다. f 인버스, 즉 역함수를 취해줘서 g 인버스 x 플러스 1이 되겠죠. 따라서 g 인버스 x는 뭐가 됩니까? 2분의 1 f 인버스 x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겠죠. 이게 답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아이디어라면은 여기인 것 같아요. 여기 넘어가는 과정. 이 넘어가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 아이디어입니다. 다음. 자, 원래 10번이 있는데 10번은 지금 현재 파일이 없네요. 자, 문서에 저장이 안 돼 있으므로 여기에 바로 이어서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에 25 여기에 25 다시 이걸 10으로 하고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한 문제는 그림을 참고하면 될 것 같아요. 자,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fx가 자, x제곱 플러스 a 플러스 1 x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gx는 마이너스 x 플러스 a 플러스 3이 되겠죠. 자, 이게 gx가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p의 q 이렇게 나오는데 삼각형 POQ의 넓이가 24라고 했으므로 설계를 이렇게 할 거예요. 삼각형 POQ의 넓이가 24라고 했으므로 자, P의 좌표를 구합니다. 좌표. 뭔가 나오겠죠? 그러면은 뭐도 구할 수 있냐? Q의 좌표가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왜냐면은 대칭이니까요. Y는 X의 대칭이잖아요, 이게. 그러면은 삼각형 POQ에서 삼각형 꼭지점의 좌표를 다 구했고 O는 원점입니다. 여기서 이제 뭘 씁니까? 여기서 사선 공식을 써서 마무리를 지을 거예요. 이렇게 설계를 합니다. 자, 그럼 P의 좌표를 먼저 구해봅시다. P의 좌표는 연립방정식 교점입니다. F랑 G의 교점이 되겠죠. 교점을 구해야죠, 뭐. 그러면 연립방정식을 풉니다. 자, 풀었을 때, 자, 이런 식이 나옵니다. 이거를 풀면은 x제곱 더하기 a 플러스 2에 x 마이너스 a 마이너스 3은 0이 나오는데 이게 운이 좋게도 인수분해가 됩니다. 인수분해가 안 되면 근해 공식 쓰면 돼요. 물론 좀 복잡하겠지만 x 마이너스 1 x 플러스 a 플러스 3이 됩니다. 문요. 그래서 x는 1과 마이너스 a 마이너스 3이 나오는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거는 a는 여기서 p의 좌표는 1사분면점이니까 좌표 자체가 양수로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p의 x좌표는 1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마이너스 a 마이너스 3이 음수가 되면 그림이 이게 안 나옵니다. 이거는 좀 확인해 보면 될 것 같아요. 직선 y는 gx, 그러니까 gx의 그래프에서 y좌표의 부호를 확인해 보면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p의 좌표는 1, a 플러스 2가 나옵니다. p의 좌표는 플러스 2. 그럼 자연스럽게 q의 좌표는 a 플러스 2, 1이 되겠죠. 자, 원점 0,0 p 1, a 플러스 2 q a 플러스 2, 1. 자, 점 하나가 원점일 때 사선 공식을 쓸 때는 이렇게 크로스 시켜주면 됩니다. 크로스. 이 둘이 곱한 거를 서로 빼주기만 하면 돼요. 즉 넓이 s는 2분의 1 한 다음에 절대값 a 플러스 2의 제곱 마이너스 1이 될 겁니다. 얘가 그리고 뭐가 돼야 됩니까? 넓이니까 24가 돼야겠죠. 그러면은 a 플러스 2의 제곱은 당연히 49가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 따라서 a는 뭐가 됩니까? 5가 되겠죠. a가 마이너스 9가 될 수 있는데 a가 마이너스 9가 되면 안 됩니다. a가 마이너스 9면은 그림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림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은 y, gx의 그래프가 x절편도 양수, y절편도 양수라는 건데 a가 마이너스 9라면 그렇게 될 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a는 5가 됩니다.
자, 역함수 구할 때 이제 중요한 거는 역함수의 의미를 꼭 잘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자, 역함수는 자, 함수 자체를 합성했을 때 항등함수를 만들어주는 거를 하는 함수, 이게 바로 원래 역함수의 엄밀한 정의입니다. 근데 어쨌든 저희는 역함수라는 걸 이걸 이제 계산하고 해야 되는데, 자, 이 의미를 이제 어떻게 이제 활용해야 되느냐? 역함수 문제가 나오면은 두 가지를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먼저 첫 번째가 아니라 하나만 이제 이것만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내가 역함수 식을 구하고 싶은 건지, 식인지, 역함수 그래프를 구하고 싶은 건지, 이 두 가지를 구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식을 구한다고 했을 때는 우리가 어떤 방법을 쓰느냐? x와 y를 어떻게 합니까? 교환하고 y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y에 대하여라기보다도 y는으로 정리합니다. 교환을 한 다음에 y는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근데 그래프를 그릴 때는 어떻게 합니까? y는 fx 그래프를 어디에 대칭시킵니까? y는 x라는 직선에 대칭을 시키면 됩니다. 그러니까 역함수를 식을 알고 싶을 때는 이렇게 교환해서 하면 되는 거고, 그래프를 알고 싶을 때 이렇게 하는데, 자, 대부분 다 식을 구한다는 요 방법을 많이 알고 있을 거예요. 이렇게만 생각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 근데 가장 좋은 거는 역함수라는 거를 쓰지 않고 문제를 푸는 것, 역함수의 순전한 의미를 가지고 문제를 푸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걸 더 연습을 하는 게 좋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y는 fx, 자, 이런 게 있는데 얘가 이제 a, b를 지난대요. 그렇다는 거는 b는 fa를 만족한다는 거고, 그럼 무엇이 됩니까? f 인버스 b는 a를 만족한다는 거고, y는 f 인버스 x, 즉 fx의 역함수는 몇 콤마를 지난다? b, a를 지난다라는 걸로 확인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역함수라는 거는 원래 합성을 했을 때 항등함수가 되도록 하는 함수고 좀 어려워요. 이거를 항상 생각하면서 문제를 풀 수는 없습니다. 근데 역함수의 의미를 정말 잘 쓰는 게 바로 이런 경우인 것 같아요. 그리고 역함수를 쓸 때는 항상 역함수가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 즉 존재를 따지려면 뭘 따지면 됩니까? 역함수의 존재는 1대1 대응이라고 했죠. 이게 필요충분 조건이라고 했습니다. 역함수의 존재와 1대1 대응은 필요충분 조건이에요. 1대1 대응을 확인해서 역함수가 존재한다고 하면 역함수를 써가지고 문제를 풀면 되는 거고, 그렇지 않을 때는 역함수를 써서 문제를 풀면 안 됩니다. 반드시 역함수를 언급을 하면서 문제를 풀고 싶으면은 역함수의 존재성을 증명을 해주셔야 합니다. 당연하게도 뭐 역함수를 쓰지 않고 문제를 푸는 게 좋겠죠. 가장 좋은 거는.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